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리고 장 초반보다 기세 좋게 지금 상승 반전을 했고요.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금요일장 괜찮게 끝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흐름을 맥을 같이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대세 상승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폭이 크고요. 제약바이오 대형주 위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철강주들 그리고 통신주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요. 소폭씩 상승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어느새 지수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금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나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리스크 측면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2천억 원의 관세 부과 강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엔 불안감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냥 좋게만은 볼 수 없는 증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대세 상승장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눌려있던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것인지 금요일장 마무리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또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9개월째 동결 결정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6번째 동결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9개월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반도체 장비 투자 감소로 설비 투자는 5달 연속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 6월에 0.7% 감소했던 산업 생산은 지난달에 0.5% 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줄었지만 선박 등 기타 운송장비와 화학제품 생산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낙후된 구도심과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2018년도 사업지 99곳이 선정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과 종로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3곳은 막판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전체 사업지 99곳 가운데 경기도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경북, 경남이 8곳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일부가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후보지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미의 경제 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금융위기로 사상 최고의 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0일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은 전날보다 무려 13.1% 오른 1달러에 39.25페소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브라질 헤아라 환율도 장중 한때 1달러에 4.2 헤아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브라질 대선의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갑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장 초반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고무적이고요. 2312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래프 확인이 됩니다. 장 초반에 2300포인트 살짝 무너졌었는데 2300선 회복을 했고요. 상승 반전하면서 현재 포인트 오늘의 고점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하고 기관이 팝니다. 기관이 1014억 원 파는데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문할 것이 전주체가 골고루 팔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48,000원대까지 어느새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 하루 쉬어갑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름세인데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가 넘는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오늘도 하락합니다. 이틀 연속 하락이고요. 32만원대까지 내려왔네요. 하지만 현대차부터 삼성물산까지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오랜만에 현대차와 삼성물산의 반등이 반갑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도 올라가고요. SK텔레콤, LG생활건강 하락하는 가운데 신한지주, KB금융, 보합폭은 상승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813포인트대까지 올라오면서 1%가 넘는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변동이 생겼는데요.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802부터 지금 815포인트대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장 초반에 하락 출발 그리고 상승 반전,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눈에 띕니다. 기관은 연기금만 팔고 나머지 전주체는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가 비교적 강하게 들어옵니다. 개인은 오늘 상승장에서 또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시총 상위주들 볼 텐데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신라젠이 무려 11% 급등입니다. 나노스도 6% 급등, HLB도 2%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도 5% 가까운 상승이고요. 포스코캠텍 6만원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같은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지금 보톡스 관련주도 오늘 또 소외받는 모습 보여집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도 흐름 괜찮고요. 카카오멜론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코롱티슈진 6%까지 올라갔습니다. 제넥신, 컴투스 모두 급등 흐름들 이어갑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반등이 나옵니다. 1114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랜만에 원화 약세 흐름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장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의 시장 움직이고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3차 관세 인상을 9월 6일에 즉시 발효하려고 하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요. 위안화도 약세, 달러는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 3차 관세 인상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청회가 6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90% 이상이 이번 관세 인상에 반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만약에 관세 인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걸 발효하기 전에 18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하면서 아무래도 관세 인상이 당장 9월 6일 날 발효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관세 인상에 대한 막연한 우려는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했는데요. 일단 이 동결에 소수 의견이 좀 존재를 했습니다. 다만 한국 경기 둔화가 좀 뚜렷이 나타나고 내수가 좀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연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매크로 모멘텀에는 좀 부정적인 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준금리 여전히 올해 동결 좀 무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뭐 일정이나 이슈들 그리고 전략들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좀 어떨까요? 네, 일단 3차 관세 인상이 저희는 다음 주 당장 발효될 거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소강 국면에 좀 진입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리바운드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달러도 강세가 좀 점차 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재차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낙폭 가대주 중심으로 좀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 같은 경우는 낙폭이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가장 낙폭이 심했던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철강, 제약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업종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들 그리고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조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만 진짜 나홀로 상승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무역 전쟁도 있고요, 신흥국 리스크도 있는데 이 와중에 미국만 이렇게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를 들 수가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는 오늘까지 강세장 일수가 3,460일이 되는데요. 사상 최장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이라는 것은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S&P 500 지수의 주당 순이익이 경제와 보조를 맞추면서 증가한 게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8년 9월에 리먼 쇼크로 인해서 EPS 증가율이 급락하기도 했지만 FRB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과 같은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요. 또 금융 완화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EPS는 바닥을 찍고 현재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 정책 그리고 보호 무역주의 정책 속에서 올해 내년에도 EPS가 계속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여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수 그리고 배당 총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당분간 세계 증시는 미국 주식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하이테크 중심의 매수세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나스닥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 보니까 8,000포인트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미중 간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은 사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 상승 랠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2일에 7,0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약 한 8개월 만에 다시 8,000포인트까지 돌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상승의 견인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스닥 지수의 시가총액이 13조 달러인데요. 이 중에 절반이 IT 정보 기술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을 보면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이 중에 4개 종목 중이 IT 업종입니다. 1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4개 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무려 17.2%를 차지했는데요. 이 기간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폭 14.4%를 상회할 정도로 IT 업종의 대표 종목들이 나스닥을 계속 상승해 가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의 중장기 방향성을 알려준다고 하는 20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이격률이 현재는 10%에 달하기 때문에 증시는 좀 과열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격률 조정을 위한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게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IT 업종들이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대이란 제재 향방에 따라서 악재는 계속 나오겠지만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수그러들고 있고요. 기업 실적 호전이라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앞으로도 계속 대형주들이 좀 끌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남미 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지금 어려운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IMF 구제금융을 조기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조기 집행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흥국가 신흥채권이 지금 변동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신흥국 통화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신흥국 주가도 큰 폭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흥국과 관련된 인덱스 펀드들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까지죠. 어제까지 신흥국 주식은 8월 들어서 3% 하락했고요. 신흥국 채권은 5%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으로 보면은 주가나 채권도 공이 다 8월 중순까지 한때 12%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흥국은 정치 문제와 같은 고유 위험 요인도 있고요. 또 미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자금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국 주가 인덱스에서 투자 비중을 50% 차지하는 나라가 한국, 중국, 대만 3개국이 되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진원지인 중국도 있고요.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에 집중 포화를 맞은 게 신흥국 주가를 좀 끌어내렸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신흥국 채권 같은 경우에도 상위 6개국 중에서 폴란드를 제외한 5개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국인데요. GDP 대비해서 적자 폭이 큰 터키, 남아공, 멕시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금에 의존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채권 매력이 지금 떨어지면서 자금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신흥국 채권 지수를 또 하락시켰던 악순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신흥국 주가와 채권에 투자할 때는 중국 그리고 터키와 같은 특정 나라에 투자하기보다는 지역을 좀 분산시켜서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오히려 리스크를 줄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자신의 리스크 허용도라든지 허용 범위를 좀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분장, 치킨 게임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미국과 중국 피해 정도를 보니까 미국이 압승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시장의 결과대로 결국엔 미국이 이긴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하지만 주시장에서 주가를 보면은 미국의 대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라든지 제조업의 비중을 봤을 때 같은 금액, 같은 관세율에 맞설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1차 관세 전쟁이 시작된 5월 하순서부터 미중 주가는 전혀 정반대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 측면에서 볼 때도 중국은 미국 수입품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 비용이 모두 증가하는 후유증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요. 또 미국은 경기 확장 속에 피해가 중국보다 미미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무역 전쟁은 단순히 무역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패권 경쟁이라는 초강대국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던 만큼 아무래도 한치 양보 없이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중국 최대 통신 장비 회사인 중신통신 같은 경우에는 경영 위기에 빠지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주가 차이만큼 미국의 우위성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증시는 실적 악화, 자금 인탈이라는 내의 외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가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미국의 우위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 이제 재협상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현지 기업들의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는 어느 정도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의 경제에 영향이 올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도된 게 없거든요. 이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네, 미국과 멕시코가 이제 새로운 나프타 합의의 핵심은 자동차 부품 조달 비율을 75% 이상 높이는 원산지 규정이 있고요. 또 부품의 최대 45%까지를 시간당 임금 14달러 이상 지역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의무 임금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를 중심으로 해서 연산 한 31만 대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 규정에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된 타이어라든지 램프, 배터리 같은 주요 부품을 구입해야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산 부품이라든지 중국 부품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요. 또 생산 거점도 향후에는 미국으로 이전할지를 좀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만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임금 조항이 계산 방법과 이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캐나다와의
나프타 협상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자동차 회사 측면에서는 공급망을 신속하게 재편시켜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고요. 또 이를 재편시킬 경우에 거액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또 생산 설비 이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호재도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 증가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볼 땐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땐 여러 가지 득실을 따져야 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나프타 협상을 재협상을 했다라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건 그동안 보호무역주의만 하고 있던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과도 좀 좋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과는 무역 갈등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해결책을 찾는 게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협상을 캐나다와 먼저 하게 되고요. 또 9월 달부터는 일본과의 양자 FTA 체결과 관련된 통상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 뒤에는 EU와 무역 협상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더 거세게 몰아붙이기 위해서 시차를 두고서 계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특히 다음 달 6일부터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확정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방이라든지 모자, 자파, 가전, 과일, 야채와 같은 6천여 개 중국 소비재 품목이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5에서 한 25% 정도 다양하게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중국도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 적용이라든지 품목별로 반덤핑 관세를 통해서 아예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환율 감시 대상국에 10월 이후부터는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대미 투자 규제뿐만 아니라 국방 권한법에 의해서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자체를 막는 이런 압박 카드를 계속 꺼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양보하고 미국의 두 손을 들지 않고서는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나프타 협상에서 볼 수 있듯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새로운 무역주의, 보호주의의 틀을 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세계 무역 질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미국 경제는 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가을철 중간 선거를 의식한 일회성 전략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외교, 무역 전략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는 이종공 전략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무역전쟁의 진검승부는 아무래도 11월 중간선거 뒤부터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새로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이종공은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농업, 금속, 화학, 기계, IT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세계 GDP의 40%를 가까이 차지하는 미중이 서로의 수입 시장을 잠근다면은 늘 공급 과잉 상태에 있었던 세계 경제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데요. IMF 분석에 따르면은 철강, 알루미늄을 시작을 해서 미중 간에 지금까지 발표된 추가 관세 조치가 시행된다면은 앞으로 향후 세계 GDP는 최대 0.1%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점은 무역전쟁이 세계적인 보호 무역 움직임을 불러오면서 무역량이 감소하고 또 금융시장이 조정을 같이 받는다면 2년 내에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세계 GDP는 0.5%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는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역 마찰이 결국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